네,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볼 텐데요.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모에서 편집기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몇 가지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이 메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는 메뉴들 혹은 밑에 내려왔을 때 이런 것들도 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흔히 메뉴라고 부르는 것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아니면 템플릿 만들면서 그 안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알고만 계시고,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거는 이제 2024 테마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걸로 바꿔보면 뭐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스타일을 만들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다른 스타일들을 눌렀더니 우리가 변경했던 값들이 없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 글로벌 스타일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딕체 같은 걸로 변했었는데 다시 돌아간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게 다 날라갔냐? 네, 겁내지 마시고 밑에 내려오시면 네, 여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리비전이라는, 한마디로 내가 전에 했던 것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걸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눌러서 되돌아가서 네, 이렇게, 그리고 밑에 적용 눌러주시고 네, 적용.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타일을 막 변경하시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이건 스타일이었고요. 그리고 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블로그를 만들 거기 때문에 페이지는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페이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홈페이지의 홈, 소개, 문의 이런 식으로 그 페이지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홈페이지 만들 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게 이제 템플릿입니다. 템플릿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지금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요. 페이지에 타이틀이 없는 페이지 템플릿. 예를 들면 들어가 보면 네, 여기 위에 타이틀이 없죠. 제목이 없는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거죠. 기본으로. 혹은 페이지가 있는데 사이드 바가 있는 템플릿,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우리 아직 페이지를 안 만드니까 이건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방문장 방문했을 때 최근의 글과 그리고 이제 이전에 작성했던 글들이 쭉 보이는 홈 템플릿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블로그 홈, 이 템플릿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일 글, 그러니까 각 글들에 들어갔을 때 단일 글들을 볼 수 있는 템플릿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나 태그나 뭐 날짜나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글들을 모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모든 아카이브라는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모든 아카이브. 그리고 페이지라는 거는 위에 지금 페이지 템플릿이 3개가 있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변형된 거죠.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변형된 거고, 그리고 이것도 단일 글도 이제 블로그 단일 글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변형된 겁니다. 싱글이라는 거는 단일 글을 의미하거든요. 싱글이지만 사이드바가 같이 있는 템플릿, 이런 식으로요. 네.
이 구조가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블로그 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일 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아카이브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 개의 템플릿이 되겠어요. 블로그를 위한.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세 개 만들 거고, 한 개 더 마저 설명드릴게요. 템플릿에 나오셔서 마지막 패턴이라는 게 있죠. 패턴을 들어가면 이제 6.4 버전이 나오면서 패턴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패턴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쓸만한 패턴들이 많이 있어요. 딱 보시기에도 디자인이 깔끔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 불러와서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셔서 사진 바꾸고 글자 바꾸고, 네, 이런 것들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 뭐 가격표 같은 것도 있네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뭐 페이지도 있고 많죠. 이게 완전히 풀 페이지를 다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힘드신 분들은 그냥 갖다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갖다 쓰는 거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갤러리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이런 패턴들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쉽게 가져다가 변형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템플릿 파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템플릿 파트라는 거는 템플릿 안에 이제 포함시켜서 이 템플릿에도 쓰고 저 템플릿에도 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헤더나 부터 같은 거는 이제 계속 사용되잖아요. 재사용되니까 그런 것들은 템플릿 파트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지금도 이제 헤더가 만들어져 있죠, 하나. 네, 이런 식으로 헤더를 갖다 쓰는 겁니다. 네, 밑에 푸터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댓글, 그리고 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뭐 포스트 메타라 그래가지고 뭐 글은 누가 썼는지, 뭐 카테고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런 거 만드는 패턴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템플릿 파트라는 게 있고 패턴이라는 게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템플릿을 이동해서 블로그 홈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그러면 이제 페이지당 이 한 페이지에 글을 모음을 몇 개 보여줄 거냐, 이거를 이제 설정하는 게 보이는데요. 어떤 템플릿 형태를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밑으로 긴 템플릿이거든요. 그러면 또 너무 길면 스크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6개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6개. 그리고 새 글에 댓글 허용할 것이냐, 기본값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글을 새로 썼을 때 댓글을 기본으로 허용하겠냐, 아니면 따로 네가 설정을 하겠냐, 이건 허용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 템플릿에는 이런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템플릿 파트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템플릿에 포함되는 재사용 가능한 파트들. 그래서 이 블로그 홈이라는 템플릿에는 이 세 가지 파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맨 위에 헤더가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푸터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메타라는 거. 네, 이런 것을 포스트 메타라고 합니다. 이런 거요. 네. 그래서 이 안쪽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 템플릿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갑니다. 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템플릿을 이제 수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까 봐서 익숙하실 텐데, 우리가 먼저 템플릿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이 목록 보기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걸 눌러서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눈에 보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게 쭉 보시면 헤더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푸터가 있습니다. 헤더. 네.
헤더를 먼저 우리가 그러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부분. 그래서 이 헤더를 보면 그룹 안에 행이 있고요. 행이라는 거는 이 가로행을 의미하고, 모양도 이렇게 가로로 돼 있죠. 가로로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또 가로행이 있어서 로고와 사이트 이름을 묶어주고 있는 또 행이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했죠. 내비게이션이 우측에 있는데 우린 블로그를 만들 거니까 이거는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삭제.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로고와 사이트 이름만 가지고 이제 헤더를 구성해 볼게요. 사진을 일단은 로고를 넣어야 되는데 적당한 가지고 계신 로고를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업로드 버튼 눌러 주셔서, 네, 이건 더미 데이터로 입력된 것들이고 제가 파일 하나 업로드 해 볼게요. 네, 사이트 빌더에 로고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네, 로고를 올렸고요. 그리고 밑에 선택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로고가 들어옵니다. 좀 크기가 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글로벌 설정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개별 요소를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우측 상단에서 스타일이 아니라 설정 탭을 눌러 주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설정 탭에서 이 선택한 요소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지 폭이 6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작게 해볼게요. 한 30 정도 갈까요? 30.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이 풀사이트 에디팅과 워드프레스 6.4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냥 사이트 빌더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고와 글자 사이가 조금 멀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선택해 주실 때 이거를 두 개를 싸고 있는 걸 선택해야 되겠죠? 네. 행을 선택하겠습니다. 행을 선택해서 블록. 아까 이렇게 선택되어 있었는데요. 네, 블록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탭이 또 있어요. 설정과 스타일. 여기 설정 부분에는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지금 레이아웃을 가로로, 그룹을 이 행을 가로로 정렬할 것인가, 아니면 뭐 세로로 정렬할 것인가, 여기 방향에서요. 만약에 세로로 바꾸면 이렇게 이 세로 배열로 바뀌게 되죠. 그죠? 가로행이 아니라 세로 배열로 바뀌게 되죠. 이런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면 이런 쪽으로 오른쪽으로 붙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레이아웃을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이 설정 탭에 있고요. 네, 다시 가로행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스타일은 이 스타일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사이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블록 간격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내려오시면 블록 간격이 이렇게 좀 넓게 되어 있죠. 블록 간격을 좀 줄여볼까요? 네, 1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럼 마찬가지로 스타일로 가셔서 글자 선택하시고, 그리고 위에 여기 선택했는지 보시고, 그리고 이거냐 보시고 스타일로 가셔서 글자를 크게, 뭐 여기 스몰, 미디움, 라지 있죠? 라지로 할 수도 있고, 너무 크죠? 미디움이 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으시면 여기 사용자 정의 크기 설정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세밀하게 조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1.2 정도도 괜찮네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더를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거 만약에 가운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로고와 글자를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여기 행을 선택하시고 가운데로 하면 되겠죠. 그죠? 우측에서 가운데로 맞추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더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만약에 헤더 색깔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스타일로 와야 되겠죠. 스타일에서 배경 색깔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 탭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 구조가 겹겹이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제 익숙해지시라고 자꾸 제가 괜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 배경은 똑같이 가겠습니다. 예, 파격적인 건 괜히 글로 눈이 가니까 전혀 안 중요하잖아요. 사실 블로그에서 헤더가 왜 중요하겠어요, 그죠? 글이 중요하죠. 이렇게 헤더는 정리하고 이 푸터를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사진이 작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세로 배열이 아니라 가로 배열로 배치하는 게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해서 이 레이아웃 안에서 수평으로 수평으로 배열하겠다. 이 사이트 태그라인은 이 홈페이지에 대한 짧은 설명인데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만 저는 그냥 안 쓰겠습니다.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이것도 좀 넓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행을 선택해서 스타일에서 블록 간격을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1 정도로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나머지 부분들은 삭제를 했거든요. 내려와 보시면 푸터에서 좀 옆에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을 선택해서 이 부분만 남기고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4개의 컬럼 안에 존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 컬럼 안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끄집어내겠습니다. 컬럼 안에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끄집어내겠습니다. 이쪽으로요. 그리고 나머지 컬럼을 삭제해 줄게요. 컬럼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삭제. 이거 설명을 안 드렸나요? 컬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시고 삭제해 주시고요. 이렇게 삭제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왼쪽으로 좀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근데 이제 이걸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룹을 보시면 이 설정에 보시면 이 레이아웃 부분의 내부 블록은 콘텐츠 폭을 사용합니다 라는 토글이 있거든요. 이 토글이 뭐냐면 그룹에 이거를 토글 했으면 그 안에 있는 내부 블록들이 이 옵션을 갖게 돼요. 정렬이라는 이 옵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이 블록이 이렇게 컨텐츠 폭, 우리가 글로벌 설정에서 글 같은 거 읽을 때 좁게 하는 게 좋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600 몇이 있고 1200 몇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폭, 좁은 폭, 넓은 폭, 아니면 전체 폭, 완전히 이 컨테이너를 넘어가는 끝에서 끝까지 꽉 채우는 전체 폭,
이 세 가지 폭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면요. 언제 생긴다고요? 이 그룹이 그 블록을 싸고 있는 그룹이 이 설정이 토글이 돼 있을 때요. 활성화가 돼 있을 때만 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처음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폭을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블록을 싸고 있는 상위 블록, 상위 그룹에 이 옵션을 활성화시켜 주시라.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몰라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근데 이게 일단은 이거를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헤매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끝까지 넓은 폭을 행을 선택하고 넓은 폭으로 정해주겠습니다. 넓은 폭 하고 그리고 정렬은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붙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그 다음에 구분선을 하나 넣었네요. 제가 새로운 블록을 추가할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시면 다음 이제 블록과 블록 사이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플러스가 생겨요. 그래서 구분선, 구분자, 네, 구분자가 생겼는데요. 이것도 선택 어렵죠. 그럴 때는 옆에 메뉴 바를 이용해 주세요. 사이드 바를 구분자 선택하시고 이것도 넓은 폭으로. 네. 그리고 색깔이 조금 진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기 우리 시선 꽂힐 필요가 없겠죠. 구분자에서 배경, 네, 배경을 조금 흐린 색으로 해줄게요. 컨트라스트 대비색 3번으로 이렇게 좀 흐리게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 원하시는 걸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개인정보나 이용 약관 같은 거는 블로그에는 필요 없죠. 이제 블로그는 필요 없고 홈페이지를 위해서 일단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일단은 배워두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복사를 해서 그룹 안에 그룹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추가해 줄게요. 이게 블록을 추가할 때 여기서 추가해야 될지 막 여기서 추가해야 될지 막 헷갈립니다. 근데 애매하면 그냥 왼쪽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그룹 하나 넣어줄게요. 어디로 들어갔나 모르겠죠? 이럴 땐 또 이거 켜야 돼요. 보시고 그룹을 그룹 안에다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넣어주고 그룹 안에다가 선택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 글자를 복사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붙여넣기 컨트롤 V, 맥에서는 커맨드 V 누르시면 그냥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룹 안에 이제 문단 들어온 게 보이시죠? 워드프레스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가로가 돼야 되겠죠. 네, 여기서 가로로 해주고 그럼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또 그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또 이렇게 그룹이 한뭉대기 있죠. 복사해서 또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그룹을 고르시고 우리는 레이아웃이 수평이죠. 옆으로 되는 가로 배열, 여기다가 복사한 걸 그냥 붙여 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글자들이 쭉 길게 오른쪽 한 줄로만 배열된 게 보이시죠? 좁으니까 이렇게 막 좀 압축된 것 같이. 그럴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그걸 싸고 있는 행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에 여러 줄로 줄 바꿈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해 주시면 네, 이렇게 줄을 바꾸면서 기를 경우 이제 내려갑니다. 자, 됐고. 근데 우리가 이게 보니까 지금 위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죠. 이렇게. 이거는 패딩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안쪽 옆에. 네, 이걸 이제 그룹 선택했고,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스타일에 보면 이 패딩이 잡혀 있죠. 그죠?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제가 이거를 좀 흐리게 했죠. 얘네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룹이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마저 넣을까요? 복사해서. 네, 이거는 그냥 이걸 변형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글씨체를 전체적으로 흐리게 하고, 왜냐면 지금 글씨가 흐린 애들이 더 많으니까 흐리는 걸 기본 값으로 한 다음에 얘네만 진하게 바꿔주는 걸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전체를 흐리게 하려면 상위에 블록으로 올라가는 거죠. 상위를 얘네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상위 그룹으로 쭉 올라가서 얘네의 텍스트 값 스타일로 가셔서 텍스트를 흐리게 하겠다. 예, 난 흐리게 하겠다.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고, 얘는 값이 설정되어 있나 봐요.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눌러서 네, 여기 막 설정되어 있네요. 텍스트를 없애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겠죠, 기본값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조금 큰 것 같아요. 그죠?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룹 선택 다시 한번 하시고 상위 그룹, 그리고 스타일로 가셔서 텍스트로 색상 아니고 크기, 서체의 크기를 좀 작게 할게요. 스몰. 네, 이렇게 하면 집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링크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이제 이 링크는 이게 제가 지금 링크를 복사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링크가 자동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링크가 안 잡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링크를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문단인데 링크를 만들고 싶다고 할 때는 이 글씨를 쭉 선택하셔서 네, 여기 링크 표시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존재하는 페이지를 검색한다든가 개인정보 이렇게 하면 이제 개인정보 그 처리 방침 페이지가 아마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셔서 만드실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샵을 넣겠습니다. 그냥 넣을 거 없을 때 그냥 코딩할 때 많이 그냥 흔히 넣는 겁니다. 개발자들이 샵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것도 링크 선택해서 네, 이렇게 만들면 링크가 됐고요. 그리고 색깔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 색깔을 이제 개별 색깔 다 바꾸면 힘드시니까 항상 유념하셔야 될 거는 최대한 상위로 이동하셔서 한 번에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걸로 들어가는 걸로 행 선택하시고 스타일 가서 텍스트를 좀 진하게 바꿀게요. 해주시고, 그리고 얘네들은 보면 이 행은 좀 이렇게 붙이고 싶거든요. 이렇게 모이도록 어떻게 할까요? 스타일로 이동하시고 이 글자를 서체의 줄 높이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서체에서 이 서체에 점점점 누르시면 줄 높이라는 게 있거든요. 줄 높이. 그러면 줄 높이를
1로 바꿔볼까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 정도로 하고, 그리고 문제는 얘가 조금 너무 옆으로 길죠? 제가 이렇게 옆에 보면 이렇게 좀 길지 않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얘를 폭을 조절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싸고 있는 상위로 이동하셔서, 상위 그룹으로 이동하셔서 이 정렬을 좀 좁은 폭으로 620픽셀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좁게 되긴 했는데 또 중간으로 이동했네요. 이 전체를 그룹으로 한번 더 쌓아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룹화를 더 쌓아주려면 그냥 그룹 선택하시고 점점점 누르시고 그룹화 여기 눌러주세요. 그룹화 눌러서 이거를 넓은 폭 해주시고 전체를 채우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룹은 이렇게 좁은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부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누르시고요. 저장.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깥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됐는지.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작은 화면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 검사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맨 밑에 검사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코드 같은 거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에 보시면 좌측에 아이콘이 하나 있으세요.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바일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정 기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100% 똑같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대략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서 모드에서 빠져나오시려면 우측 상단에 점점점 누르시고 맨 밑에 있는 거 딥2를 끄겠다 누르시면 됩니다.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 우리가 헤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푸터도 만들었고, 그죠? 이 중간에 컨텐츠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